공동구매를 했을 때 그 매력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구매자분들이 운전하다가도 멈추고 그 시간에 맞춰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많게는 제가 경험한 거는 한 1억 5천 정도 3일 동안 나오기도 하고. 초보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다들 쓰고 있는데 왜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 있지? 조금씩 알게 되는 거고. 네, 안녕하세요. 투트랙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처음 좀 접해보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공동구매 중개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관련된 일에 있어서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저스트고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들 사업하시는데 큰 보탬이 되길 바라며 오늘 촬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저스트고님 소개 좀 먼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동구매 벤더 하고 있고 저스트고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 저스트고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유튜브 채널도 저스트고를 누르면 이게 나오는 채널 맞죠? 네네네. 시작한 지는 오래 안 됐는데 네,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좋네요. 자,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SNS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나 뭐 틱톡에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이랑 괜찮은 상품들, 뭐 브랜드 상품들을 저희가 제안하고 그래서 같이 협업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공동구매를 하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저희랑 인플루언서 분이랑 같이 쉐어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좋은 상품을 계속 일일이 자기 발품을 팔아가면서 하기가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니까 네. 그 저스트고님 같은 회사가 이제 중간에서 그런 업체들도 찾아주고 지원을 해준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SNS에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의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뭐 육아나 레시피를 공유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살림 꿀팁이나 뭐 너무 다양하세요. 뷰티도 계시고 너무 다양한데 그분들이 이제 일일이 괜찮은 상품들을 찾아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이 그분들한테 딱 맞는 제품들을 제안하고 그렇게 해서 일정 기간 동안 공동구매를 하고 뒤에서 서포트를 계속 해주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일을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공동구매 벤더를 한 지는 한 1년 반 정도 됐고요. 원래 2019년도 11월부터 원래는 여기 송파 이캠프 그 쿠팡 물류창고에서 일을 했었어요. 택배 기사도 하고 뭐 그때 당시에 대리운전도 하고 그러다가 그때 당시 한참 온라인 이커머스 사업이 한참 붐이 일어나고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오면서 그때 이제 배송해야 되는 할당량을 받으려고 줄 서 있다가 영상을 보고 그때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됐죠. 그때 한창 물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을 네, 때였죠? 맞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국내에 있는 좀 괜찮은 제품들 공장에 제가 직접 찾아가서 상품 소싱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점점 사업이 운 좋게도 너무 커지면서 저희 제품들, 뭐 OEM 제품들도 계속 생겨나고 그 제품으로 이제 SNS에 있는 인플루언서분들 그분들한테 이제 상품을 제안하면서 처음 이거를 접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은 이제 셀러를 하기보다는 이쪽 일을 더 중심으로 하시는 걸까요? 그렇죠. 온라인에서 셀러도 하고 있고 근데 지금은 공동구매 쪽 비중이 8대2 정도로 더 많이 쏠린 것 같아요. 저희 직원분들도 거의 이제 공동구매 벤더 쪽으로 많이 하고 계시고. 셀러도 참 매력 있는 일인데 공동구매를 했을 때 그 매력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나 쿠팡이나 뭐 이런 오픈마켓에서 많이 판매를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매자분들이 보통 구매하실 때 한두 개 이제 거기에 옵션에 맞는 게 있으면 뭐 두세 개 정도 이렇게 또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SNS상에서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오전 10시에 오픈을 한다 하면 구매자분들이 운전하다가도 멈추고 그 시간에 맞춰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적게는 한 1, 2천 정도 3일 동안 매출이 나올 때도 있고 많게는 제가 경험한 거는 한 1억 5천 정도 3일 동안 나오기도 하고 되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게. 뭔가 짜릿하겠네요. 네. 뭔가 막 터지는 거 보면. 그쵸. 좀 궁금해졌어요 갑자기. 그 공동구매 중개 판매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해요. 인플루언서분들을 저희가 계약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인플루언서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주부분이다, 그리고 이분이 레시피를 위주로 많이 팔로우분들이랑 소통하는 분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이분이 레시피를 할 수 있게 이분이 주방 쪽에서 쓸 수 있는 조리도구나 주방용품들을 저희가 제안을 해요. DM이나 이메일로 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요거 저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아니면 저 이거 공동구매 되게 해보고 싶었어요 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시면서 제안서를 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 제안서에는 이제 공동구매 판매가는 이제 온라인상에 노출되어 있는 가격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드리고 인플루언서 분의 수수료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드리면은 이분이 저 이거 스케줄 다다음 달 뭐 12월 달 첫째 주에 괜찮아요 라고 하면은 업체 측이랑 저희가 소통해서 이 인플루언서가 이때 괜찮다고 하는데 괜찮냐, 스케줄 체크 좀 해달라 해서 서로 파악해서 오케이 그럼 이때 픽스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공동구매를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이제 인플루언서 분이랑 저희랑 쉐어하고 이런 식으로 보통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출은 어떻게 잡히는 거예요? 뭐 냄비를 팔았다고 치면은 네네네. 이 냄비의 매출은 냄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매출이 잡힐 거고, 맞나요? 아니요. 어떻게 되나요? 그 매출 재밌는 게, 결제 링크를 만드는 쪽에서 이제 매출이 잡히죠. 브랜드사에서 결제 링크를 제공해 줄 때도 있고요. 저희도 결제 링크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도 사업자가 있는 분이라면 이분이 또 만드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건 협의예요. 만약에 업체 측에서 결제 링크를 만든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나오는 매출에 저희 마진룸이 따로 있어요. 그 마진룸만큼 저희한테 주면은 그거를 또 인플루언서분한테 또 드리고, 이런 식으로. 약간 어떻게 보면 여기는 수수료가 매출이 될 때도 있고, 아니면 그 매출액이 진짜 매출액이 될 수도 그럴 있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군요. 네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오히려 지금 할 질문에 대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려고 했거든요. 현재 공동구매 시장은 블루오션인가요? 레드오션인가요? 근데 저는 이거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블루오션일 수도 있고 레드오션일 수 있을 거라는 그쵸.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럼요. 제가 생각이 맞나요? 이 블루오션, 레드오션 이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겠죠. 벤더사가 좀 많아서 이건 레드오션이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저보다 먼저 시작한 사람들, 더 앞서간 사람들보다 더 잘 되기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거의 SNS 안에서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서 인플루언서분들 팔로우하고, 이분들이 어떤 제품들을 쓰고 있는지, 이분들이 어떤 제품을 공동구매 예전에 하셨었는지, 이분들의 어떤 카테고리나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면서 진짜 미친 듯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아직까지는 블루오션인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님이 그렇게 물건을 이렇게 의뢰를 하고 판매를 좀 도와주게끔 해주는 그 인플루언서 분들은 어떤 종류의 인플루언서들이 제일 많아요?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살림 쪽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으세요. 주부분들. 약간 그러면 살림과 주방 관련된 그런 거랑 좀 생활용품들 이런 네네네. 쪽으로 많이 하시겠네요? 그렇죠. 식품도 하고 식품도? 있고요. 식품도 하고, 생활 가전 뭐 이런 가전들도 많이 하고.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막 카테고리가 막 다양하다는 느낌은 좀 안 들어요. 대분류로 한 3-4개 정도 카테고리가 있지 않을까? 네네네. 맞죠? 뷰티도 있고 맞네. 그렇긴 뷰티도 하지만은 있구나. 뷰티는 저는 요즘에 많이는 안 하고 있고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쪽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공동구매 중개를 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가 필요했었을까요?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기본 세팅은 일단 SNS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누군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팔로우랑 구독 먼저 작업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계속 작업하고 하루에 한 20-30명씩 계속 팔로우 하면서, 오늘 팔로우한 사람들이 어떤 인플루언서인지, 카테고리가 어떤지, 이분들의 기존에 공구 진행했었던 상품들은 어떤 거고 어떤 식으로 계속 공동구매를 진행하고 계신지, 그걸 제일 먼저 파악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하나 시장 파악을 해 나갔었던 게 첫 번째였던 것 같고요. 초기 자본금은 안 들어요. 왜 안 드냐면, 저희가 결제 링크를 만들던, 브랜드사에서 만들던, 인플루언서 셀러가 만들던, 공구가 끝나는 날 기준 한 2주 후에 그때 브랜드사에 대금 결제를 하고 인플루언서한테 이제 그치. 수수료 지급을 하는. 중개니까 네네. 진짜 말 그대로 상품 가질 필요도 없고 적합한 카테고리에만 맞춰서만 잘 주면 되는 거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상품 비용을 먼저 달라고는 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래서 초기 비용이 들어가지 않죠. 네.
그런 게 참 재밌습니다. 한 건을 성사하는데 네네. A부터 Z까지 했을 때 시간은 얼마 정도나 걸릴까요? 처음에는 진짜 DM을 하루에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한 200건은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두 분한테 피드백이 왔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아예 시장 파악도 안 되고 그랬을 때. 그래서 시간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한 달 이상 걸렸었던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제가 했을 때는 아까 제가 인플루언서 분들이 어떤 제품을 하고 이런 걸 계속 눈여겨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플루언서의 성향도 어느 정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한테 이거를 드리면 무조건 하겠는데 해서 제품을 드리면 저 이거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아서 지금은 일정은 뭐 너무 쉽게 잡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일정 잡는 게 되게 재밌는 게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3차 이런 식으로 N차를 계속 진행하시거든요, 이분들이. 왜냐면 이분이 한번 진행했을 때 반응도 너무 좋고 본인들 매출도 수익도 나쁘지 않으면 이거 또 하고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달 후에 뭐 가까운 시일 내에 빠른 일정 잡아달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일정이 계속 쌓이는 거죠. 지금은 이제 연말까지 다 꽉 차 있겠네요. 아, 그럼요. 내년 3월 일정도 잡고 있으니까요. 이렇게까지 조금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뭐 1년 반 걸리신 거잖아요. 그쵸, 1년 반 정도 와.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조금 과거로 돌아가서 네. 1년 반 전에 시작을 했다고 하셨는데 네. 첫 번째 공구를 진행하셨을 때 수익은 어느 정도 나오셨어요? 근데 그때는 제 제품으로 했었기 때문에 마진룸이 괜찮은 제품이기도 했었는데 매출이 거의 안 나왔어요. 한 900, 1000이 조금 안 나왔었어요. 그래도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지금으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근데 공동구매는 제대로 인식을 하고 제대로 알고 하면은 다 잘 나오세요. 예. 근데 그때는 제가 아직 시장 파악도 안 됐고 어떤 인플루언서랑 해야 되는지 그런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했었기 때문에 막 그냥 카테고리 상관없이 막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뿌려서 하다 보니까 그 정도 나왔었던 것 같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아지기도 했고 최고 수익은 아까 말씀하셨던 1.5억. 네, 그 정도. 그런 일정이 한 달에 3건, 4건 정도 계속 있고. 야, 그럼 대표님 한 달에 순이익이 어마어마하시겠어요. 아닙니다. 궁금해요.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평균 한 1,500에서 한 달에요? 네, 1,700 정도? 1억 5천이 3건에서 4건 정도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근데 이게 저희가 마진 계산기가 있어요. 네. 부가세도 빼고 여기서 인플루언서 수수료 다 하고 저희 직원분들 다 하고 이렇게 했을 때 딱 그 정도 1,000에서 1,500.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이게 중개 수수료는 어쨌든 유통이니까 큰 마진을 가져가기는 어렵군요. 그렇죠. 그럼 대표님은 1년 반 동안 지금까지 지금은 좀 횟수를 좀 줄였다고 했지만 총 누적으로 몇 회 정도 하신 거예요? 그냥 스쳐 지나가신 분들도 너무 많아서 한 달에 평균 한 30건에서 40건. 지금은 이제 다 더하면 더 많겠지만 거의 한 400건, 400? 훨씬 더 많을 500.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은 한 달에 이렇게 진행하고 계신 인플루언서 분은 30분 이상은 당연히 30분, 네, 30분 좀 안 돼요. 네, 30분. 보통 그런 공구 기간이 이게 주에 하나씩 하는 게 일반적으로 인플루언서들이 한다고 하셨는데 보통은 얼마 정도로 기간으로 잡고 하는지 궁금한데. 보통은 3일에서 5일, 뭐 길게는 일주일 동안 할 때도 있어요. 그럼 첫날에 매출이 제일 많이 나오나요? 그쵸. 그래요? 네, 첫날에 확 몰리고 조금씩 들어오다가 끝날 때쯤에 또 주문이 몰리기도 하고요. 근데 유튜버 분들은 몰리는 분들도 있고 꾸준히 계속 주문이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요. 그 판매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제안을 해서 좀 받아오시는 편이세요? 저희가 제안을 하진 않아요. 업체 측에서 이제 보통 공동구매 판매가를 딱 설정해서 주시거든요. 시장가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가이드를 그렇게 주시는구나. 네. 소비자가라면 이제 온라인 최저가가 적혀져 있고요. 그리고 공동구매 판매가, 여기서 어느 정도 할인된 가격이고요. 그리고 거기 공급가, 저희한테 공급해 줄 수 있는 가격. 그래서 공급가 대비 공동구매 판매가가 얼마인지 해서 여기 사이에 마진룸을 저희랑 인플루언서 분이랑 같이 쉐어하는 거죠. 평상시에는 보통 어떤 식으로 상품 소싱을 하시는 거예요? 인플루언서들의 영상을 많이 보시는 건가요? 네, 인플루언서 분들이 현재 제가 못 본 그런 상품들이 가끔씩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분들이 다 쓰시는 제품인데 그걸로 공동구매를 안 하는 제품들도 간혹 있어요. 그래서 알아보면은 그 제품은 이미 너무 유명한 제품이고 공구를 굳이 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너무 잘 팔리는 제품인 거죠. 그래서 그 브랜드사에서는 굳이 공동구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만약에 소싱을 해서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제안한다면
다 너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제품들 그런 것도 요즘에 많이 소싱하기도 하고 저는 한 번도 제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요? 네, 제가 직접 다 업체에 찾아가서 소싱을 해요. 이거 한번 해보고 네. 싶다. 저는 코스트코, 이마트 트레이더스, 백화점을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가요. 가서 장 보면서 컨텐츠도 찍으면서 새로운 상품 뭐 있나? 계절 제품들 새로 나온 게 뭐 있나? 이렇게 보고 괜찮으면 그 업체에 전화하고 소싱해서 공구를 진행하고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갑자기 궁금한 게 있는데 대표님이 소싱한 물건들 중에서 네네. 그 예전에 그 백지영 가수 아, 그분이 네네네. 정말 망해가는 중소기업을 네네. 되살렸다 뭐 할 정도로 정말 어마어마하게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상품이 있었잖아요. 네, 그 목 견인하는 거. 예, 예. 네. 대표님도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신 적 있어요? 그 진짜 보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는 없고요. 이런 거는 있어요. 제가 그렇게까지 견인은 하진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도마가 있어요. 해외 브랜드 도마입니다. 그 브랜드는 어떤 인플루언서도 다 하고 싶어 하시는 제품이고 제품이 없어서 못하는 제품이기도 해요. 그 도마가. 근데 이거를 대안해서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제안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다가 자꾸 찾아서 칠곡 쪽에 그거를 제조하는 공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대표님 찾아뵀더니 되게 젊으시고 제품에 대한 되게 자신감도 있으시고 써보니까 진짜 자신감 있으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품 소싱해서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고 일정이 내년 5월까지 일정이 어느 정도 다 차 있고 그런 제품을 해서 공동구매로 이제 어느 정도 좀 돈도 버셨던 것 같아요. 오. 대표님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인플루언서 분들의 풀들 중에서 매출이 가장 많이 나는 그 플랫폼이 어떤 순서대로가 있을까요?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랑 같이 하시는 분이 가장 베스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러면 인스타그램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럼요. 압도적이다. 네네네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 네. 일단 인스타그램, 유튜브가 가장 영향력이 커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되게 무서워요. 예전에 블로그로 많은 분들을 많이 모아두셨던 분이 인스타그램으로 이제 넘어오신 분들. 근데 인스타그램도 하면서 블로그도 매일 방문자가 최소 2,000에서 3,000 정도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막 무섭다. 엄청나죠. 근데 대표님처럼 셀러 경력도 있으셨고 지금은 이제 꽤 큰 벤더 회사 대표시니까 아닙니다. 더 소싱도 잘해야죠. 이제 잘하시는 부분에 이제 될 것 같은데 네네. 초보분들은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품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인플루언서 분들은 하루에 일정 분들을 계속 팔로우를 해요. 근데 그 팔로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분들 피드를 하나하나 다 뜯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분들의 나중엔 성향까지 알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 시장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분들도 알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이나 SNS 시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동구매 상품들도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들 쓰고 있는데 왜 이거를 공부를 안 하고 있지? 혹은 이 제품 소싱하면 이 인플루언서한테 주면 딱 맞겠다 이런 게 보이거든요. 나중에는 저도 안목이 없어요. 주방용품 이런 거 아예 관심도 없었고 아예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브랜드 이 수입사에서 이런 브랜드 같이 계속 수입하고 있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알게 되는 거고요. 백화점이나 이런 데 자주 가니까 이제 제품에 대한 어떤 구조들이나 이런 것도 조금씩 알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 인스타그램이랑 좀 친해지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제조사나 공구할 인플루언서 셀러들에게 이제 제안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뭐 우리가 뭐 주무구구식으로 찾아봤긴 했지만 네네. 제안은 그래도 정식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요? 제조사와 인플루언서. 먼저 제조사 먼저 말씀드리면 처음에 하신 분들은 인플루언서랑 협업한 이제 이력이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업체 측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명함이나 뭐 사업자 등록증 이런 거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브랜드 제품의 어떤 공동구매를 진행했을 때 상품에 대한 어떤 소구 포인트들이나 그리고 브랜드 그리고 어떤 디자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이 제품의 강점들 혹은 또 단점들도 좀 정리를 해서 이 업체 측에 제안을 해요. 공동구매로 저희가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과 협업하고 있는데 이 제품들을 좀 소싱해서 이분들한테 제안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먼저 이메일로 아니면 전화로 해야 되겠죠. 저는 보통 전화로 많이 하고요. 그랬을 때 어떤 이메일을 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메일 보내면 답이 없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구글 캘린더에 오늘 어떤 업체에 전화 이렇게 쓰고 다음날 또 전화하고
또 전화하고 전화 안 받으면 업체 찾아가서 문 두들겨서 연락드렸었던 누구입니다 하면서 명함 전달드리고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소싱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 좀 약간 진심을 보여줘야겠네요. 진짜 하고 그럼요. 싶다. 내가 그냥 단순히 그냥 한번 보고 메일 한번 보낸 게 아니라 진짜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거의 다 되는 건 맞죠. 그렇게 해서 안 된 건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대부분 그렇게 했고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제안할 때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로 DM 그리고 이메일 이렇게 많이 제안을 드리는데, 먼저 제안 드리기 전에 브랜드사에서 소싱한 제품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제품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제품에 대한 장점이나 이 제품 썼을 때 지금보다 더 좋은 어떤 거를 누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짤막하게 소구 포인트들 이런 것들을 쫙 써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 맨 마지막에 연락처랑 카카오톡 아이디, 이메일 주소 이런 거를 이렇게 보내드리면 인플루언서 분이 그걸 딱 보고 나 이거 하고 싶었던 제품이야, 저 이거 제안서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DM 보낼 때 중요한 거는 맨 앞에 한 15글자를 되게 중요하게 쓰거든요. 그걸로 이 인플루언서가 클릭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유명한 브랜드 제품이라면 그냥 필요 없이 어떤 제품 공동구매 제안드립니다 하면 바로 연락을 주시기도 하고요. 조금 브랜딩이 덜 된 제품이다 라고 하면은 이 제품에 대한 어떤 소구 포인트를 짤막하게 어떤 카피라이트를 써서 보내면 인플루언서 분이 보시고 또 제안해 달라고 하시기도 하시고, 보통 DM이나 이메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스트고닝 같은 경우는 물건을 먼저 이렇게 딱 구하고 난 다음에 인플루언서 분들을 이제 찾으니까 훨씬 더 다른 벤더사에 비해서 이런 상황이 조금 더 수월하게 가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상품을 받았어요. 이제 공동 구매를 해야 되는데 네네. 이 인플루언서들은 자기가 인플루언서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마케팅이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또 각고의 노력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식으로 상품을 홍보하고 공동구매에서 결제까지 이루어지게 하는지, 혹은 또 인플루언서 분들에게 따로 추가로 요청하는 게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그것 좀 알려주세요. 인플루언서 분들한테 따로 제가 요청하는 건 없어요. 이 제품 뭐 릴스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기획이라든가 어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절대 말씀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는 그분들의 영역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제품 수량을 더 많이 확보를 한다던가, 원래 공동구매 일정에 맞춰서 그 제품을 준비하고, 그리고 구매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CS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하고, 그리고 기획 같은 거에 좀 어려워하신 분들이 있으면 그 제품이 기존에 공동구매 진행했을 때 릴스 조회수도 많이 나왔고 반응이 괜찮았던 그런 피드나 릴스들을 몇 개는 이렇게 공유해드려요.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인플루언서 너는 어떤 걸 더 잘하시니까 요걸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셔도 괜찮을 것 같다. 약간 이런 팁만 드리지 뭐 기획이나 이런 건 따로 하진 않고요. 그리고 인플루언서 분들이 보통 마케팅이라기보다 이 제품 홍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제품에 대한 소구 포인트들을 굉장히 많이 뽑으세요. 그리고 비포 앤 애프터를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영상들을 잘 만드세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선호하는 제품들이 영상에서 충분히 이 제품을 뽑을 수 있는 그런 제품들, 그러니까 이 제품에 대한 소구 포인트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제품들, 그런 것들로 많이 공동구매 제안을 하기도 하죠, 셀러분들한테. 이런 공동구매 중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전 진심. 진심. 진심이에요. 이게 뭐 어떤 뭘 잘해야 돼요, 뭘 준비를 잘해야 돼요, 이거보다 저 같은 경우엔 진심인 것 같아요. 그 진심이 뭐냐면, 잘하신 분들도 있고 이제 성장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분이 정말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 저는 제일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게 전달이 된다면 그분들은 되게 든든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저한테만 계속 많은 걸 물어보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 저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주위에 그걸 갖고 오거든요, 웬만하면. 대표님이 원래 이렇게 막 사람들을 알뜰살뜰 챙기고 이런 분이셨어요, 성격이? 아니요, 굉장히 예민하고. 바뀌신 거죠? 네, 맞아요. 이 전과 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면 지금 이제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그런 거를 좀 건들지 않으려고, 크리티컬한 부분을 안 건들려고 노력하시고, 네네. 잠재된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 네네네. 굉장히 많은 뭔가 피드백을 드릴 거란 말이죠. 네네네.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전에 어렸을 때 막 그 드라마 했었어요. 연기를 했었는데, 연기요? 네, 그때 당시에 제 매니저가
저한테 했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 친구는 뒤에서 항상 지켜보면서 뒤에서 제가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조금 입장이 바뀌었죠. 제가 이제 인플루언서 분들의 매니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벤더 담당자로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거, 이분들이 이때쯤 되면 이분들이 이거 되게 궁금해하겠다, 매출 되게 궁금해하겠는데 이때 빨리빨리 보내드리세요, 이렇게 직원분들한테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분들의 입장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연기 생활을 오래 하셨었어요? 예전에 했었어요. 그런 드라마 있잖아요. 일일 드라마, 어머님들이 좋아하시는 막 아침 드라마, 저녁 일일 드라마 이런 거, 예. 그런 거 하다가 오래 하셨어요, 생활을? 한 4년 정도, 5년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뭔가 일일 드라마 하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저한테 들어오는 건 항상 그런 이제 너무 좋은 작품이죠, 일일 드라마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두고 좀 더 내 몸값을 올리자, 안 해봤던 일들도 하면서 좀 배우로서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자 하면서 안 해봤었던 막 대리운전도 하고 뭐 택배 배송도 해보고 한 번도 안 해봤던 일이어서 그러다가 이제 막 온라인 사업도 해볼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고생을 좀 하셨다고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다른 분들도 더 많이 고생하신 분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으로 버텨왔는지가 좀 궁금해요. 제가 돈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왜냐면 제가 돈을 벌면 제 주변 사람들 그냥 항상 내가 밥 사는 거고, 사람이 더 좋았고, 뭐 그냥 돈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전에 배송하고 뭐 이러면서 엄청 무시를 막 하고 그랬었거든요, 사람들이. 네, 막 술 취하신 분들 저한테 욕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때 새벽에 막 들어오면서 그때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무시받지 않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때 딱 느껴서 그때부터 이제 딱 돈만 보고 시작하자 해서 그때부터 이제 온라인 사업 시작하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원래부터 이렇게 돈에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돈을 버는데 소질이 있으셨던 분인데 그동안 조금 멀리 떨어져 계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게 1년 반 만에 이렇게 세우신 거잖아요. 근데 뭐 벤더는 1년 반 정도 됐지만 그 전에 이제 또 네, 온라인 사업을 2019년도부터 시작했었으니까. 자, 앞으로 이제 저스트고님의 뭔가 좀 특별한 사업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이렇게 오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일환이 있어서 그런 거라 생각을 하는데 그 계획이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저랑 같이 일하는 저희 직원분들이 하나하나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이분들이 없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것 같고, 그만큼 제가 너무 부족한 부분을 이분들이 많이 채워주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분들이랑 지금처럼 즐겁게 이분들은 안 즐거우실 수도 있겠지만 계속 재밌게 사업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는 거를 전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공동구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재밌는 작업이거든요, 저한테 있어서. 그래서 이걸로 계속 성장하면서 내년에는 저도 직접 이제 되게 좋은 제품들 소개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도 인플루언서 한번 해봤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내가 직접 물건을 갖고 와서 내가 직접 인플루언서에서 판다. 이거 되게 괜찮은데요? 네, 재밌을 것 같아서. 네. 오늘 이렇게 저희 투트랙 채널에 나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되게 꿀팁도 되게 많았어요. 아닙니다. 네. 오늘 촬영 어떠셨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2019년도에 사업 시작할 무렵에 정말 많은 영상을 봤었는데 이제 투트랙님 그때 영상도 굉장히 많이 봤었던 채널이어서 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그래서 또 바로 찾아뵙기도 했고요. 근데 촬영하는 내내 제가 느낀 건 뭐냐면 되게 침착하세요. 어떠한 질문에도 그냥 뭐 숨김없이 다 그냥 많은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서 나도 이런 거 할 때 이제 물건을 찾고 인플루언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인플루언서를 구하고 물건을 찾아야겠다는 생각. 그것도 괜찮죠. 그게 진짜 오히려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네. 방법은 너무 다양하니까요. 네. 오늘 이렇게 저스트고님과 공동구매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봤습니다. 되게 매력적인 시장이고 매력적인 사업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울러 보람도 엄청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 사업에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촬영을 여기서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가 부자 되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저스트고 투트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